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 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상당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미국 증시가 S&P는 3%가 넘게 오르고 나스닥은 무려 4%가 넘게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10만 달러 지지를 테스트하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원래 증시와 비트코인은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 동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돈이 증시로 이동하면서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주식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죠. 무엇이 원인이 되어 비트코인에서 증시로 돈이 옮겨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고 증시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증시로 돈이 옮겨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동안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요지가 되겠죠.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핵심적인 원인은 주식과 비트코인, 이 두 자산이 가지는 자산의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위험 자산이지만 주식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두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일명 해방의 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두 자산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이 해방의 날 이후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두 자산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당시 비트코인도 7만 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거를 기억하시죠? 악재가 발생하면은 위험 자산은 일단 팔고 보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단 팔고 보자 물량이 모두 소화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두 자산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S&P보다 변동성이 훨씬 심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좋았습니다. 그것은 두 자산의 차트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해방의 날의 가격을 빠르게 회복해서 그거보다 훨씬 높은 위치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반면 증시는 해방의 날의 가격을 어제 미중 무역 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회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명확하게 이 관세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주식은 자산의 가치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정확히 말하면은 미래 현금 흐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세가 부과되고 무역이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관세 전쟁은 향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키고 현금 흐름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수익과 수익 대비 주가 배수인 PER이 모두 하락하면서 주가 역시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반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상품 자산입니다. 상품 자산의 기본적인 역할은 통화에 대한 해지, 즉 유동성 흡수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 자산은 경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관세인데 비트코인은 관세와 직접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산이죠. 비트코인은 관세를 물리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상품 자산은 관세 전쟁이 유발시킬 수 있는 무역 위축과 경기 하락이 도움이 됩니다. 관세로 인해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경기가 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해고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양책을 실시하고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상품 자산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라 그랬죠? 네, 유동성 흡수입니다. 각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급격히 확장시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금이 크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위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때에 더 큰 수혜를 받는 자산이죠. 따라서 관세 전쟁이 불러들인 유동성 증가 전망과 불확실성 상승으로 인한 위기의 증가가 모두 금에게는 최고의 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지만 동시에 위험 자산이기도 하죠. 따라서 유동성 증가 전망에는 수혜를 입지만 불확실성 상승에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금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동성 증가 전망에 수혜를 입는 부분에서는 관세 전쟁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불확실성 회피 매도가 끝나자마자 증시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산 간의 특성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어제의 시장 반응도 쉽게 이해가 되죠. 미중 무역회담이 좋은 결과를 내면서 관세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도 줄어들고 당연히 주가 전망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증시가 폭등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금리 전망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어제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얼마 전 연내 무려 4차례에서 현재는 2차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오르면 당연히 달러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 자산의 주역할이 뭐라 그랬죠? 통화에 대한 해지, 즉 화폐의 반대 위치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올랐죠.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제 금이 비트코인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금은 어제 2.7%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종가 기준으로는 1.3%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비트코인보다 2배 더 많이 떨어진 건데요.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이 덜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더 많이 떨어진 걸까요? 네, 금은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인기를 얻는 자산이죠. 그런데 미중 무역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관세로 인한 경기 피해의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장 속도도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다면 최근 금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 유동성 확장 속도 증가와 불확실성 증가가 모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어제 금이 비트코인보다 더 안 좋았던 이유입니다. 유동성 증가 속도 약화 전망은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게도 악재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불확실성 증가의 약화는 자산 가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덜 떨어진 것이죠. 이제 이런 자산 간의 특성 차이가 완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약세가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은 명확한데요. 어제의 하락은 미중 무역회담 소식에 따라 발생한 단기적 차익 실현 조정일 뿐이며 추세적으로 비트코인은 앞으로 강력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관세의 실질적인 피해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것은 경기를 조금씩이라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90일 관세 유예도 그리고 어제 발표된 중국과의 90일 유예도 어쨌든 유예이지 완전한 종식은 아닙니다. 만약 중국과 앞으로 좋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후에 높은 관세가 되살아날 수 있죠. 또한 현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실질적인 관세율은 90일 유예를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20%가 넘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정부 당시의 3%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의 보편 관세는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상황이 앞으로 나아진다 하더라도 관세로 인한 경기 피해는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소 10%의 관세는 전 세계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 관세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글로벌 유동성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지지 영역 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상승 사이클은 한번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면 최소 1년 이상, 많게는 2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로 들어간 이 유동성은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죠. 유동성의 증가로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죠. 그런 비트코인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가격이 앞으로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유일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거는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인데요. 하지만 불확실성도 이미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방의 날에 최악의 폭탄을 던진 이후 이제는 분명하게 그것을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도 최악을 지나 이제부터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말 그대로 최상의 환경이죠.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이자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리스크 온 모드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하던 금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시장이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될 때 그 이후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5%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죠. 리스크 오프 모드는 분명하게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관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정점일 때 빠르게 매도를 했다가 이미 순매수로 돌아서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험을 회피하기 이전에 먼저 매도했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먼저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차트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모양이 작년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서 현재 가격과 대입해 본다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지난 이후 비트코인은 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지표도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1월에 급등 지점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보조지표 맥디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지난주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 이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보시면 명확한데요.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취임 직전에 저항 영역을 돌파했던 달러는 그 이후 지지 영역 밑으로까지 하락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시점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달러는 지지 영역 아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죠. 거기에 트럼프도 이때 시장이 너무 무너지자 관세 관련해서 조금 양보를 하면서 다시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회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 달러의 하락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세는 세금이죠. 이 세금 정책은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합니다. 성장이 줄어들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도 줄고 달러는 약세가 되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무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무역 흑자를 기록하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야지만 수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달러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실제 지난 트럼프 1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1기 때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판단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금 가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시장은 확연하게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풀리고 나면 일단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다가 불확실성이 잠잠해질 때쯤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 12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유동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비트코인의 가격을 밀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약세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팔아야 할 신호일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당근마켓에 내놓고 사야 할 신호일까요? 저는 저의 의견과 함께 힌트만 드렸을 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내리셔서 좋은 투자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러한 시장 분석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탈클럽 찾아보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데일리로 시황을 정리해서 비트코인 사이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동시에 주 1회 라방을 통해서 더 명확한 저의 의견과 비트코인 사이클의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보시고 멘탈클럽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